오늘장 수급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지만 코스닥은 파란불 켜며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좀 상당히 특이한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 이제 나스닥에 반도체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기준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소부장 반도체들이 일부 조정을 보이면서 장 초반에는 갭상승 대비해서 지수가 일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장 막판까지 저 PBR주가 다시 한 번 더 불을 뿜으면서 반등을 만들어준 오늘 하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빅텍, 스페코 내지는 에너지주와 같은 종목들의 변동성까지 함께 올라가는 완벽한 개별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한번 오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모든 종목들이 아직은 같이 가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 이제 앞으로 또 PBR과 관련된 정책이 이제 이번 달 26일 날 발표가 나온다는 기사가 또 방금 전달이 됐습니다. 26일이라는 명확한 일정을 지금 우리가 짚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 21일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그리고 26일 정부의 PBR 정책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던스가 이제 발표가 되는 구간이 찾아오니 구간 변동성에 맞춰가지고 지수에 과연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냐 아니면은 이제 현재 일부 상승분에 대한 일부 반납을 보일 것이냐 최근에 저 PBR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오히려 저 PBR이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던 만큼 이번 정부의 발표에 발 맞춰서 과연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구간에서도 코스닥과 관련해서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1월 때 당시에도 총선과 가까운 기간이 있었으며 해당 구간 당시에도 2018년도 1월 때 당시에 코스닥과 관련해서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KRX 300이라는 지수가 새로 발표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코스닥에 대해서 지수 레벨업을 더 한 번 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는데요. 다만 그때 당시에서도 발표가 나오고 시장에 일부 조정이 나왔었던 이력이 있었던 만큼 현재 26일 전후로 일단 주의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와 지금이 다른 점은 2018년도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했었던 한 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외적인 요인 변수가 아직 크게 올라오지는 않는 이상 PBR 그리고 지금 일본, 대만, 한국 3개국이 전부 다 PBR과 관련된 지수의 레벨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 요인 변수가 없는 한 정책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지수 레벨업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해줬는지 외국인의 시선주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열어볼까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수급이 들어와줬고요. 대우건설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재매각의 안개 속에 빠져 있기는 합니다. 해운주 HM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줬고요. 삼성중공업도 오늘도 이렇게 시선이 닿아줬습니다. 테슬라 효과로 또 2차 전지 소재 부품주가 강세를 보였죠. 포스코 DX 외국인이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시 들끓고 있는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다음 달에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크리스탈 신소재를 선택해줬습니다. 무서운 알리와 테무의 상승세에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NHN KCP에 시선을 보내주고 있고요. HBM부터 로봇, 디스플레이까지 모멘텀 부자로 불리고 있는 제우스에도 수급이 들어와줬습니다. 시노펙스는 스마트폰 시장은 불황에 빠져 있지만 실적 개선을 했고요. 역시나 외국인이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이번에는 또 12 전환 물량이 추가 상장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닿아줬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 특징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오늘 외국인 수급 특징 중에 두 종목이 상당히 눈에 띄었어요. HMM이랑 그리고 삼성중공업입니다. 지금 시장의 방향성과는 사실 좀 다르죠. 반도체, 2차 전지, 초전도체, 로봇 전반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계신 섹터가 아니라 뜬금없이 HMM이랑 삼성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전해드렸었던 반도체들이 쉬어갈 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라는 건데요.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직도 시장에서 많이 잊혀졌습니다만
홍해 리스크는 아직도 지속적인 모습에 있습니다. 아직 해소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해운주들이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쉬어가는 모습들이 지금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LNG, 천연가스, 에너지, 지금 현재 일본 그리고 영국향으로 지금 리세션과 관련된 이야기가 흘러나오다 보니까 원래는 그럼 굴이랑 유가, 원유 같은 경우 올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EIA 통해 가지고 발표 나온 자료에 통하면은 인도가 또 새로운 신흥국으로 부상을 하다 보니 인도향으로도 또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에 대한 생산량이 배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3월 달에 중국의 양회라는 경기 회복 포인트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해운주나 지금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이 저가권 구간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 중에 저 PBR주가 강세였던 만큼 해운주들, 특히나 HMM 같은 경우는 대외 요인 변수권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PBR이라는 테마까지 함께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해 리스크 대비하면은 그러면은 해외 시장도 같이 한번 바라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SCFI 상해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에도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더 저가권에서 올라오는 이런 해운주들 다시 한번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저는 오늘 HMM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눈길이 가는 외국인의 시선주 HMM으로 선택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HMM을 한번 좀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인수권에 대해서 무산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인수권 관련해서 결국 항상 얘기가 나왔었던 게 산업은행의 이제 BIS 비율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자본 잠식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만 한국전력이 지금 에너지 가격에 대한 안정성 평가 때문에라도 올해 또 흑자 전환, 좋은 실적에 대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포인트가 올라오기 때문에 BIS 그리고 자본 잠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부 좀 잠깐이나마 조금 지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격 조정에 대해서 이미 충분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안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다시 그러면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다시 한번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올라가는 섹터들에 대해서만 주목도가 높은 상황인데 HMM과 같은 종목군들을 그럼 오늘 반도체가 내려갔을 때 올라온 모습만 보신다면은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접근하시기에 아주 좋은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가권 내에서 충분하게 반등 가능성 열려 있는 상황이고 외국 계열로 그러면은 SCF 상해 컨테이너 지수 말고 그런 BDRY라고 해서 이 외국계 이제 벌크 드라이브 쉬핑 ETF가 있는데요. BDRY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외국 시장과 함께 방향성을 맞추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 만큼 이 HMM 같은 경우,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만들 수 있다는 포인트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운업종 특성상 하반기까지 원래 상반기부터 하반기로 이어졌을 때 원래 우하향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리십니다만 지금 당장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올라올 가능성이 더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에 초점을 두자. 코로나 시절 때 너무 강하게 올라갔었던 뿐이지 지금 상황은 아직 좋다라고 평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는 HMM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기관의 시선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열어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도요타의 아시아 시총이 밀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줬고요. HMM 딜이 무산되면서 리스크가 사라진 페노션에도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우리 금융지주와 신한지주,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계속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미국의 태양광 유리 재활용 공장에 대한 가능성과 함께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코스닥에서는 올해 첫 IPO 되어 APR의 상장을 앞두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엄청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원텍과 제이시스 메디칼, 하이로닉, 비올까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닿아줬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텍스 리펀 관련주로서 기관이 계속해서 시선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오늘 기관의 수급 특징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기관에서는 확실하게 실적에 대한 개선 그리고 저 PBR 향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에 주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해외향, 특히 미국이나 아니면 선진국들을 위주로 또 매출량을 늘리고 있는 종목 화장품군들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저는 그럼에도 기관들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지금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비해서 상승률이 제한적인 사유 같은 경우에는 TSMC한테 파운드리 점유율도 밀리고 SK 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점유율도 눌리는 모습 때문에라도 2등이라는 인식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적인 모습인데 올해 중에 삼성전자가 HBM3E에 대해서 공급망을 또 다시 한번 불거일으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명확하게 HBM3E부터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언급을 했던 만큼 삼성전자의 또 새로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적으로 또 MWC 2024라는 일정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 전용 부스를 운영하면서 이번에 또 새로운 수주전에 돌입을 하는 만큼 CXL HBM3E 그리고 앞으로 이제 찾아올 파운드리 2나노까지 삼성전자는 올 한 해 그간 뒤처졌던 구간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시장이 저 PBR로 레벨업을 이뤘다면은 다음 레벨업을 위해서는 이런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황의 회복을 통한 삼성전자 가격의 레벨업에 쫓아와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3,000 그리고 2,800을 넘어서는 그런 시장의 레벨업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북미향 그리고 선진국향에 대한 매출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아직 리세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경기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회복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거지 아직 화장품주들의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아직은 미지수인 영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저는 주목하자 해서 오늘 기관의 시선주 삼성전자로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기관의 시선주 역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주는 HMM이었는데요. 둘 중에 더 시선을 보내고 싶은 베스트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HMM을 골라야 할 것 같아요. HMM 같은 경우에 제가 방어적인 측면이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앞으로 일정적인 구간이 좀 있습니다. 21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관련된 보고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를 800불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기적인 구간에서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너스 11% 정도의 일부 단기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보고서도 나온 만큼 반도체나 지금 여타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도주로 바라보고 계신 섹터가 많이 올라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나라는 걱정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HMM이라는 이런 해운 종목들은 이런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서 계좌를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좋은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직도 가격도 저렴한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BDRI 지수 또는 상해 컨테이너 지수가 꺾이지 않고 홍해 리스크도 지속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바라보셔도 괜찮다고 평가드리고 싶고요. 이제 HMM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시선주는 외국인의 시선주 HMM 소개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